안녕하세요. 매일 하는 양치질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양치질에 대한 잘못된 상식, 칫솔과 치약 고르는 방법, 양치질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치질은 왜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아에 붙은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아에 음식물이 없으면 양치질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에 붙은 세균막을 조절하는 것이 양치질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치아의 세균을 관리하지 않으면 충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 질환은 크게 충치 질환과 잇몸 질환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충치와 잇몸 질환은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잇몸 질환은 잇몸과 치아 사이에 세균이나 치석이 생기거나 뼈가 녹거나 뿌리가 드러나고 치아가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충치 질환은 치아 자체가 구멍이 나거나 부서지는 것입니다. 양치질은 대부분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금니에 씹는 면에 있는 홈은 너무 좁고 미세해서 칫솔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홈에서 충치가 생기는데 결국 양치질로 충치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양치질을 할 때는 치아에 씹는 면보다는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씹는 면의 충치는 홈을 메우는 방법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치과에 가시면 치아홈 메우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 시술을 이용하여 홈을 메우지 않으면 씹는 면에 생기는 충치를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아에 씹는 면 외에 치아 옆면이 단단해지면 충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데 이는 불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충치 예방은 양치질이 아니라 홈 메우기와 치약에 포함된 불소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칫솔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질은 치아의 세균막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면적입니다. 이 접촉 면적을 넓히려면 칫솔모가 많아야 합니다. 칫솔모가 많아서 칫솔을 보았을 때 칫솔모 때문에 칫솔모가 심어진 플라스틱 면이 안 보일 만큼 빽빽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칫솔모의 끝부분이 평평해야 합니다. 칫솔모의 끝부분이 뾰족한 미세모는 치아와 칫솔모의 접촉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칫솔모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평평한 일반모, 미세모 그리고 이중미세모입니다. 미세모는 칫솔모가 심어진 면에서 올라오면서 가늘어져 이쑤시개 모양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미세모는 치아에 닿는 접촉 면적이 적어서 양치질의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세균막 제거라는 양치질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하면 잇몸을 닦을 때 아플 수 있습니다. 이중미세모는 평평한 일반모 옆에 미세모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미세모 때문에 일반모가 치아에 잘 닿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칫솔모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끝부분이 평평하게 잘려진 일반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칫솔모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칫솔모가 부드럽지 않으면 잇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칫솔 머리 크기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양치질은 치아를 하나씩 닦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칫솔 머리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좋은 치약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안에서 음식물이 썩으면 산이 생성되는데 이 산에 의해서 치아가 녹습니다. 치아는 뼈와 같은 조직인데 치아에서 칼슘이 녹아 나오게 됩니다. 치아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면 치아가 부스러지면서 구멍이 나는데 이것이 충치입니다. 하지만 입안이 중성이 되면 빠져나온 칼슘이 다시 치아에 붙습니다. 여기서 칼슘이 치아에 다시 붙게 하는 성분이 바로 불소입니다. 그래서 치약에 필요한 성분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불소인데요. 불소를 치아에 바르기 위해서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아면에 불소를 바르고 이를 통해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물질이 바로 치약인 것입니다. 치약 튜브 뒷면에 보시면 불소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900ppm에서 10ppm 정도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쓰셔도 무방하며, 치아가 계속 썩거나 시리신 분들처럼 치아에 문제가 계속 생기시는 분들은 1500ppm 정도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치약 중에 1500ppm에 가장 가까운 함유량을 가진 치약은 1450ppm입니다. 이 함유량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치약의 불소 최고 농도입니다. 치약은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할까요? TV 광고를 보면 칫솔모 전체에 치약을 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치약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약은 완두콩 크기만큼 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약 사용의 주된 이유는 불소를 치아에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불소는 농도가 중요한 것이지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약은 많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소는 양이 아니라 치아와의 접촉 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 동안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약 중에 화한 맛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한 맛이 나는 것 때문에 양치질이 충분히 되었다고 오해하게 되어 양치질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강한 향이나 자극이 없는 치약을 사용해야 적은 양으로 충분한 불소 접촉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을 주로 내는 성분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즉 계면 활성제입니다. 이 성분은 입을 마르게 하고 입안이 건조해지면 구내염도 더 생기게 합니다. 이 성분이 없는 치약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 이후 귤 같은 음식 맛이 이상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귤과 같은 산성을 만나서 떨떠름하게 이상한 맛이 나는 치약이 좋지 않은 계면 활성제가 포함된 치약이므로 이런 치약을 피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치질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한 개씩 닦아야 합니다. 또한 양치질은 치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을 닦는 것이 양치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은 잇모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살을 문지르는 마사지 하듯이 해야 합니다. 칫솔질을 할 때 치아의 옆면과 90도가 되도록 칫솔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잇몸 방향으로 45도 정도 기울여서 힘주지 말고 칫솔모가 치아를 감싸도록 올려둡니다. 그리고 칫솔을 막 움직이지 마시고 치아 하나씩 돌리듯이 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흔들듯이 칫솔을 움직이면서 양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양치질 시간은 몇 분이 적합할까요? 어렸을 때 333 법칙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 3번, 음식 섭취 후 3분 이내, 그리고 3분 동안 양치질 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양치질 시간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하나씩 제대로 닦게 되면 10분씩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치질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45초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동안 이가 제대로 닦이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양치질에 대해 많이 알려진 정보들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면 치아가 상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 사용하면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칫솔 머리가 동그랗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종류는 일반적인 칫솔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전동으로 떠는 것처럼 보이는 칫솔이 있습니다. 종류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사람 손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따라서 잘못 사용하면 치아에 해를 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동 칫솔을 사용하던지 절대 누르면 안 되고 치아에 칫솔을 올려놓는다는 생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 칫솔은 칫솔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결국 전동 칫솔은 힘을 뺀 상태에서 치아에 올려만 놓으시면 됩니다. 치아 하나하나를 닦는다는 생각으로 치아 하나에 누르지 말고 올려놓았다가 다음 치아로 이동하시면서 양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 힘을 주어서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를 설명하는 표현이 양치질을 할 때 치카치카 소리가 난다는 것인데요. 무엇인가를 할 때 소리가 난다는 것은 두 개의 물체가 마찰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면 수세미가 닳아 망가지거나 프라이팬과 같은 그릇의 코팅이 벗겨지게 되는데 양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양치질을 할 때 소리가 난다는 것은 칫솔이 망가지거나 치아가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을 줘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칫솔이 망가지거나 칫솔이 안 망가지면 치아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질은 부드럽게 살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치질 하기 전에 칫솔에 물을 묻히는 것이 좋으냐, 안 묻히는 것이 좋으냐라는 논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논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을 묻히든 안 묻히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의 입안에는 어차피 침이 있기 때문에 칫솔에 물을 묻히냐 안 묻히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칫솔에 물을 묻히라는 이야기는 칫솔에 물을 묻히면 치약이 물에 녹아서 연마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마른 칫솔에 치약을 묻혀라 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마른 칫솔을 사용하면 칫솔모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칫솔을 물에 묻혀서 칫솔모를 부드럽게 한 다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칫솔에 물을 묻히든 안 묻히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치아를 깨끗하게 닦으면 치과에 갈 일도 없고 큰 돈을 들일 일도 없습니다. 양치질을 깨끗하게만 한다면 대부분의 치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